저는 결혼하고 10년을 맞이한 여성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저희 부부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었는데요.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아이가 생기지 않아 침울해하는 저에게 두 사람이 즐기면서 살면 된다며 위로를 해주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은 딩크족이 오히려 더 부러운 세상이라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며 남편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죠. 저는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날도 평소와 같이 아침부터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손으로는 키보드를 치면서 머릿속으로는 저녁밥을 무엇으로 할지 냉장고 안을 떠올리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책상 위에서 스마트폰이 진동하더라고요. 생각보다 큰 소리에 무언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남편의 회사 동료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해가 가지 않아 몇 번이고 다시 물어보며 겨우 정리한 전화의 내용은 회사에서 일하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지금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이야기였죠. 너무 놀란 저는 회사에 이야기하고 바로 내려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놀란 가슴은 진정되지 않더군요. 오늘 아침만 해도 평소와 같은 얼굴로 출근한 남편이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남편이 무사하기를, 저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몇 배는 느리게 흐르는 시간을 견디며 겨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남편의 이름을 말하자 간호사분이 바로 수술실로 안내해 주었어요. 수술실에 도착해서는 너무나 애 같아서 저도 모르게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남편에게 닿을 리가 없는 저의 목소리는 적막한 복도에서 외롭게 울릴 뿐이었어요. 제가 너무 늦게 온 건 아닐까요? 한참을 그렇게 멍하게 기다리고 있으니 수술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의 표정을 보고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부인이신가요? 남편분은 죄송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울며 그 자리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인은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두 번 다시는 남편과 만날 수 없습니다.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남편, 그건 순전히 다 거짓말이었냐며 저는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을 수밖에 없었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버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눈을 뜨자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친정엄마의 모습이 있었어요. 몸은 좀 어때? 엄마는 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내가 왜 여기에서 이러고 있지? 엄마, 남편이 쓰러졌다고 해서 병원에 왔는데, 그런데 남편이... 또다시 몽롱해지려는 의식을 붙잡으며 저는 제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떠올리고는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보고는 저와 함께 눈물을 글썽이셨죠. 이제까지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소리를 내며 엉엉 울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울었던 걸까요? 기억도 안 날 정도로 한참을 그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물을 그치고 저는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을 떠난 남편은 이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제대로 그를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하늘에서 그 사람이 슬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는 입술을 깨물며 더 이상 해프게 울지 않을 것을 마음속에서 굳게 다짐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준비는 시댁에서 대부분 해주셨어요. 시어머니도 처음 소식을 듣고 저처럼 기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아버지가 준비와 일처리를 많이 맡아주셨습니다. 장례식에 온 저의 친구들은 이렇게 갑자기 하늘도 무심하시지 라며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중에는 참지 말고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라며 저를 위로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작 오늘 와줘서 고마워 라는 대답밖에 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 결심했으니까요. 장례식 내내 부인으로서 남편의 지인과 회사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와주신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자 그 중에 처음 보는 여성이 어린 남자애와 함께 있더군요. 작은 체구의 애엄마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회사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고 저는 인사를 드리기 위해 그 여성이 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 남편 회사분이신가요? 네, 남편분의 동료입니다. 그러시군요. 남편이 생전에 많이 신세를 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 동료라는 여성은 말을 급하게 끊으며 저 갑자기 이런 말을 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라며 데리고 온 아이의 손을 잡아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아이는 남편분의 아이예요. 지금 뭐라고 하셨죠? 순간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저는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어요. 그 동료라는 여자는 저를 보고는 피식 웃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내분 들으셨어요? 제 아이는 남편분의 아이예요. 이해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당혹스러운 기분을 진정시키며 어떻게든 대답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망연자실한 저의 모습을 보고 시아버지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는지 다가오셨습니다. 아들의 회사분이신가요? 오늘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남편분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군요. 마침 잘 되었네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가 아드님의 아이예요. 그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네요. 동료라는 여자는 조금씩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일대가 술렁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여자의 등장에 시아버지도 사뭇 당황하신 모습이었어요. 주변에서 듣고서는 도대체 장례식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 여자는 라며 화내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분은 이 아이의 아빠예요. 그러면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발언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지금은 남편의 장례식 도중이었으니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유산 이야기를 하기에는 적합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자가 벌인 소동을 들었는지 남편의 상사도 말리려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집도 물론 상속할 권리가 있는 거죠? 상사의 만류에도 개의치 않고 동료라는 여자는 유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여자의 폭탄 발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사실은 남편분이 평소부터 저를 좋아하셨는지 회식이 있던 날 꽤 많이 취해서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를 무리하게 처음에는 저도 싫다고 했는데 그래도 남편분이 어찌나 막무가내인지 그때 생긴 아이가 이 아이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목적이었는지 그 여자는 큰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소동은 점차 더 커졌습니다. 멀리서 시어머니도 달려오셨어요.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동료 여성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머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아이는 아들분이 저를 건드려서 생긴 아이예요.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유일한 손자입니다. 저쪽 아내분에게는 생기지 않았던 당신의 유일한 손자라고요. 여자의 말에 시어머니도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눈앞의 광경을 보고 있자니 사실은 시부모님도 손주를 보고 싶으셨겠지 하나뿐인 손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그쪽으로 가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제 좀 적당히 하시지 그래요. 지금은 장례식 중입니다. 주변 사람들 생각해서 여기서 당장 나가요. 라며 여자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화가 나셨는지 이마의 혈관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뭐라고요? 시아버지에게 혼이 난 여자는 남편이 무리하게 자신을 덮친 이야기나 손주 이야기를 꺼내면 시부모님이 다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여자는 당황한 모습으로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건가요? 당신 아들이 저를 덮쳐서 아이가 생겼다고요. 저는 완전히 피해자예요.
오늘은 당신들한테 손주 얼굴까지 보여드렸는데 애초에 부인이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남편이 그런 식으로 나온 것 아니겠어요? 이런 여자는 아내로서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요? 라고 소리치며 제 멱살을 잡으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주변에서 이 사단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여자를 말렸고 다행히 저에게는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끌려나갔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나는 피해자란 말이야. 여자가 난동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아들이 아이인가요? 진짜라면 유산을 나눠줘야겠네요. 거기에 제대로 사과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거고요. 그래요.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이 아이 몫의 유산과 양육비, 그리고 저에게 위자료를 주셔야겠어요. 여자는 소란을 멈추고 눈을 반짝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셨어요. 그럼 일단 DNA 검사를 해야겠네요. 유산을 상속하는 데 필요한 절차죠. 아들은 이제 세상에 없으니 그 방법 말고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으시죠? 그 아이 아들의 핏줄 맞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벌인 일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자료는 정식으로 경찰 조사가 끝나면 지급해드리죠. 시어머니는 미소를 띠고 계셨지만 어딘지 모르게 엄격한 표정이셨어요. 그 말을 들은 여자는 DNA 검사를 왜 해야 하죠? 이 아이는 정말로 아드님이 저를 덮쳐서 생긴 아이인데요? 라며 조금씩 떨며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왜 그렇게 떠시는 거죠? 라며 이번에는 차가운 눈으로 여자를 몰아댔습니다. 안색이 빨갛게 변하기 시작한 여자를 앞에 두고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에서 아들이 덮쳐서 생긴 아이라고 난동을 부리고 온갖 민폐를 다 끼쳐놓고 그 아이가 아들의 핏줄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그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할 수 있으시겠죠?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여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군요. 진짜로 저는 피해자라고요. 이 아이는 아드님의 아이라고요. 울면서도 주장을 굽히지 않는 여자를 보며 어머니는 또다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제 좀 그만하시죠. 볼성사나우니까. 당신 같은 여자를 아들이 상대했을 리가 없어요. 회사분들, 이 사람 빨리 밖으로 끌어내주지 않으시겠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의 회사 상사는 아까와는 다르게 기세가 죽은 여자를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장례식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화장을 끝내고 납골당에 안치하니 이제는 정말로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실감나더군요. 장례식 중에 큰 소란도 있었고 그동안 흘릴 수 없던 눈물들을 남편의 사진을 보면서 한껏 쏟아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남편의 회사 상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가 장례식 중에 소란을 피운 것을 사과하고 싶다면서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여자의 주장과는 반대로 오히려 여자가 일방적으로 남편을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주위의 눈도 신경 쓰지 않고 남편에게 추파를 날리고는 했다더군요. 회식에서도 남들이 보든 말든 남편의 옆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는 행동들이 좀 심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하나도 상대를 해주지 않았다고 해요. 주변에서도 몇 번이고 주의를 주었다고 하는데 그 여자는 하나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사는 자신이 그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고 방치해서 이런 소동이 일어난 것 같아 죄송하다며 몇 번이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나쁜 건 그 여자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며 알려드렸어요. 남편을 보내는 자리에서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장례식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으니까요. 상사는 그런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듯 그때부터 남편의 생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서는 모르는 남편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남편분은 항상 부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자기는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술을 마시면 항상 부인 자랑을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부인분은 정말 행복하시겠다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상사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겨우 마음을 추스리며
아니에요. 오히려 저에게는 과분할 정도로 좋은 남편이었죠.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동 이후로 시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지만 여자가 데리고 온 아이는 정말로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맞았지만 아이 아빠는 당연하게도 제 남편이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일부러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관심을 주지 않자 원한을 가지고 그렇게 낳은 아이를 남편의 아이라며 소동을 일으킨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가정을 깨트리고 도로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이의 진짜 아빠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여자는 장례식장에서 벌인 소동이 회사에서도 크게 소문이 나서 결국 못 버티고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직장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저에게 배상금을 보내기 위해서 꽤나 고생하고 있겠지만 모두 다 자업자득이겠죠.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신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말이야. 한 번 정도는 우리도 선주 얼굴을 보고 싶다고 아들한테 말한 적이 있단다. 근데 말이지, 그 말을 하자마자 우리 둘 다 엄청 혼났지 뭐니? 아내한테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 얼굴 안 볼지도 몰라요. 저는 그냥 그 사람이 옆에서 평생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그 말을 듣고 우리도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되었다고 생각했어.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뭇 놀라는 저를 보고는 시어머니는 이야기를 계속하셨어요. 그때 아들은 정말로 너를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하고 알았지. 그래서 그 아이가 다른 여자에게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단다. 시어머니의 말을 듣자 마음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또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나는 네가 참 예쁘고 정말 우리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 아직 젊을 때 좋은 기회가 있으면 재혼해서 다시 행복을 찾으렴.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남편은 평생 한 사람뿐이에요. 제가 대답하자 어머니는 소리를 내며 꺼이꺼이 우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도 재혼하지 않고 남편을 생각하며 매일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왜 저를 혼자 두고 떠났는지 남편 없이 사는 세상이 의미가 있는지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외동아들을 갑자기 잃게 되어 더 크게 아프셨겠죠.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려 제가 남편의 몫까지 잘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이렇게 혼자 살아있는 것에도 의미가 생기고 먼 곳에서 남편도 저를 응원해주지 않을까요? 오늘은 시부모님의 결혼기념일입니다. 저는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어요. 두 분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케이크와 함께 여행 티켓을 전달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낳아주셔서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